체크인 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그중에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노조 파업, 특히나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즈음으로 노조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이익이 누구의 것이냐, 정말 성과급을 좀 올려줘도 되는 것이냐, 한켠에서 주주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느라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요. 또 너무 수익이 잘 나니까 이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노사 문제가 가는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파업이 진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생활이 곤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나오면 당장 살 수가 없어서 정말로 그 치열한 어떤 투쟁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이닉스도 한 8억 몇 억씩 받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눈이 뒤집혀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금 직시해주면 정신 차릴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과 노사의 그 싸움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누가 빨리 분열되느냐가 핵심인데, 그 회사 쪽에서 어떤 방식을 쓸지 모르겠지만, 노조에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 잘 쪼개만 주면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삼성전자의 노조는 금방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꼭 이걸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결국 돈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돈 사이를 살짝만 벌려주면 제가 보기엔 금방 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우려하는 한 달 이상의 그 파업이 오고, 그래서 이 공급망은 무너지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엄청난 수혜가 돌아가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절실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장만 해주면 제가 보기엔 아마 삼성전자 노조도 물러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2달 전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2달 후에 파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파업에 절실하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회사 측, 노조 측도 이것을 100% 관철하기보다는 일정 부분만 좀 들어주고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사님의 시각이네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한데,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느냐. 저는 늘 기존노조에 대해서 반대해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든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타파해야 되고, 노동의 인권 중요하고요. 노동의 근로 환경 중요합니다. 노동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평균 연봉이 1억 6천이나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이제 그러면 현대 이어서 삼성 또 뭔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의 시기에서 종동 리스크가 발생해서 유가가 2,000원씩, 기름값이 2,000원이 국면에서 꼭 이뤄야 했나 아쉬움이 좀 남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저는 결코 산업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정이 많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는 어떤 CEO라든지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런 CEO라든지 노동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라든지 철퇴를 내리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관해서는 유독 정치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후해요. 누가 이거를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뉴스가 1억 원대가 넘는 연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명분이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그 금속노조나 강속노조들이 비판받는 이유거든요. 코로나 때도 뛰어나오신 분들이에요. 돈 더 달라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러면 상생의 차원에서 같이 급여를 삭감하고 함께 가느냐. 더 볼 때는 많이 주는 게 맞죠.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노조 행태가 그렇게 명분이 크진 않지만 잘못됐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주는 거 맞죠.
그럼 적게 벌면 급여도 깎아야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못하면서 가치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쉽지 않고, 저는 이사님 아까 이제 주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안 하셨는데, 저는 모든 가능성에 관해서 정치라든지 전쟁에 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맞추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의 여기 인간의 내로는 정치공학적인 걸 이해할 수가 없는 쪽이라서, 뭐 노사 파업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어난다면 뭐 충격파는 당연하게 보이고, 단지 주가 측면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오히려 올라갈 공산이 더 크다. 왜냐면 자, 노조를 파업한다고 쳐봅시다. 지금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빅테크 기업에서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겠죠. 우리 먼저 더 달라.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건데, 정말로 어떤 파업의 기간이 길어지고 공장이 셧다운으로 들어가고, 물론 극한의 상황이라서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이익은 감소할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은 고용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공장이 안 돌아가서 돈을 못 버는데 과연 신규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원도 잘라야 되죠. 결국은 별로 좋지 않은 수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규모의 셧다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제 눈에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생산 차질 리스크를 이제 프리미엄을 선반영시키는 과정인데, 그 프리미엄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주가로만 따지면 저는 조금 더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공장이 셧다운된다, 이거 메모리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뭐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때는 이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의 전략부장이다, 가격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파업 간다 그러면. 그리고 SK하이닉스, 향민, 또 소부장들의 어떤 반대급배 수혜, 반사 수혜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나 실적이나 하락할 수밖에 없고, 파업을 한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메모리의 어떤 스팟 가격이나 주가는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무노조 경영 방침을 세웠던 회사였죠. 2020년까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또 구성돼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노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가 보폭을 맞춰서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없던 것이 생겨나고, 또 이 부분이 노조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글쎄요,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되고 고질적으로 남는다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를 인해서 지금 뭐 반도체 쪽은 좀 더 이제 로봇의 투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무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에 사람이 필요한 건 전체 공정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공정이 돌아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뭐 반도체 공정을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관련된 장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은 그 24시간 근무하면서 관련된 장비 사람 불러서 관련된 장비에 뭐가 문제 생겼는지를 얘기해보고 그거 해결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만들거나 이런 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초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일을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계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사람을 써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연구조직 쪽에 뭐 특별히 개발을 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정말 좋은 걸 개발을 해서 상대편을 이길 정도의 능력을 보였다, 뭐 그런 분들에게 성과금 뭐 100억, 200억씩 주는 거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냥 생산 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 불황에는 열심히 일 안 합니까? 호황이라고 특별히 일 더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호황이라고 해봐 어차피 24시간 돌아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노조가 생기는 것 자체, 그다음에 노조의 이런 행위 자체가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뭐 결론적으로는 자동화를 더 빨리 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공장서부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에도 사람들을 점점 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산이 되네요. 앞서서 노란봉투법 통과될 때도 그때 뭐 수혜주가 로봇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삼성전자 지금 노조 파업 이슈가 점점 더 커져 있고 가고 있고 BGF 리테일도 사고가 발생해서 더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쟁은 이 해외발 외신 보도가 이 주를 이룬다면은 국내에서는 아마 언론 보도의 양이 이 노조 문제가 요즘 뚜렷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런 기조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로봇주, 자율주행, 무인화 이 키워드로 투자 아이디어 삼아봐도 되나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무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스마트 팩토리와 모든 아마 대기업의 CEO들의 머릿속엔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로봇 하지 말아라, 스마트 팩토리도 하지 말아라, 뭐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진 않죠.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노동인권, 근로삼권 보장되어야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도 뭐 출연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당연한 이치인데 늘 말씀드리자 국민의 공감대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로봇화, 무인 자동화 이것을 빠르게 시기를 앞당길 뿐이라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돈 잘 벌고 그러면 남음해야죠. 저는 뭐 이거 찬성입니다. 돈 뭐 시원하게 노조 좀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자나고 못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본다는 거죠. 급여 깎으셔야죠. 상여금 내려가야죠. 안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때도 보장. 매해마다 임금 상승, 잘 벌 때는 더 달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막 각자의 의견 판단이 있어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산업으로 다시 넘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로봇 산업이 기간 산업이고 장치 산업일 수밖에 없고 모든 공정 라인이 자동화를 앞당기는 시기가 될 것이다. 결국 제가 봤을 때 5년 이내에, 5년도 안 걸릴 것 같고요. 3년 이내에 거의 다 자동화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속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이것도 조금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되는 어떤 사회적 고민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 회사의 노조 파업 문제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이 노동계 자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건가까지 이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극단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두 분이 대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업종은요? 네, 뭐 지금 현재 그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동안 뭐 전력계기 이런 것들이 막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 그때 나온 뉴스 때문에 정말 저도 뭐 깜짝 놀랐고 와 이렇게 급한가 싶었는데 조선 엔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선 엔진도 에너지 관련해서 묶이고 있죠. 그 터빈을 쓴다 뭐 이런 얘기들. 다음으로는 전문가님. 네, 저는 미국 시장에서 솔라파워 등등 재생에너지가 또 좋았거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재생에너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모두 다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로 지금 귀결되는 이슈거든요. 이사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조선 엔진 이쪽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룰 때도 HD 현대 마린 엔진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가 대거 올라갔어요. 근데 대거 올라간 이유가 이 선박 엔진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엄청난 큰 배를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당연히 엄청난 대형 엔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력에 있어서 뭐 SMR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당장 없단 말이에요. 당장 전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해서 가스 얘기했는데 가스 플랜트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선박 엔진이 나온 거죠. 결국은 별거 아닙니다. 물 끓이려고 선박 엔진 가져오는 거예요. 물 끓여서 결국 터빈 돌리려고 가져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핀란드 쪽에서 이제 먼저 수주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뭐 중국이라든지 국내배에 공급을 하다가 이걸 발전용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밸류에이션 자체를 다 끌어올리면서 목표가를 대거 상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HD현대 마린엔진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한화엔진 등 여러 종목군들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급하니까 당장 이걸 쓰는 뭐 흐름들은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아마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소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중간에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뭐 부속 장비들 여러 가지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 결론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쫓아가야 되느냐? 저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급등 구간에서 쫓아가면 별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마침 HD현대 마린엔진은 오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또 주가의 최근의 상승세하고 괴리가 또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최근에 급등주들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루에 5%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 하루에 10% 빠지는 건 뭐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시되 급등 구간에 쫓아가시지 말고 크게 한번 눌리는 구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한화엔진보다는 누가 물어도 HD현대 마린엔진이 낫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엔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부족의 대안으로 또 제시가 되면서 계속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전문가님의 포인트 알려주시죠. 뭐 포인트라기보다도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구독자분들 뭐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 저도 이쪽에 좀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동의 트리거가 어찌됐건 그 인프라가 많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있고 자원이야 고갈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보게 되면 자국 에너지화라는 단어 아래 각국에서 정말로 뭐 전기로 기결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를 이제 좀 보면 더딘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늘 고민이 있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뭐 재생에너지는 꽤나 어제 전일 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주가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현실적 고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이어가 보면 결국은 에너지 안보 논리가 다시 좀 부각되는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 좀 시끌벅적합니다. 어제 무기한 연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휴전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사실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기한 휴전 연장 앞에 무기한이 좀 붙었으니까 재생에너지 쪽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웬걸 재생에너지가 다 좋았어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면 이제 단일 이슈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그런 쪽 못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구조적으로 뭔가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정책들을 계속 취합하면서 지금은 현 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1년 좀 돼가는 쪽이죠. 6월이니까 6월 3일이었으니까 이제 6월달 되면 1년 돼가니까 계속 취합을 해보면 이 에너지 정책만큼은 진심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꽤나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ESS, 전력망 이렇게. 시장은 원전만 보던 흐름에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수소, 태양광, 뭐 풍력, 아리백 여러 시선이 조금 확장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재평가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느냐 실질적 고뇌가 생긴다는 거죠. 주가는 낙수효과 측면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는 말이 더 잘 가는 모양새인데 너무 부담스럽죠. 지금 가는 말이 더 잘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것을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18만 원이에요, 약. 이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밑에서 후발주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 OCI 홀딩스는 뭐 놔두더라도 하나솔루션인 것 같거든요. 어제부터 고민들을 유중 그 가액이 조금 작아졌지 않습니까? 적어졌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조금 팁을 드렸는데 5만 원에 일단 안착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단이 그렇게 크게 열리진 않을 거다. 맥시멈 업사이드를 5만 한 7, 8천 원 정도를 맥스로 보고 있다는 거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CS 윈디아, CS 베어링입니다.
이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특히 CS 베어링 쪽은 주가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ESS 쪽, 그 다음에 아리백 쪽에서는 신성 ST, 그 다음에 아리백 쪽에서는 대명 에너지, 그리고 수소 쪽에서는 두산 피오스에까지 관심을 둬보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에너지 부족하고 했을 때 한창 정말 주가가 뜨거웠던 게 뭐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종목은 고점 대비는 약간 좀 조정받았는데 이럴 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접근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는 말이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을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럽다고.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 실적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포무나 내러티브로 집어넣을 수는 그것이 결과물이 뭐 더 오르면 성공으로 가겠지만 지금의 위치에 따른 얻어야 될, 안아야 될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대명 에너지나 신성 ST나 조금 플렉스하면 두산 피어셀이나 이런 바닥권에 있는 쪽으로, 물론 두산 피어셀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네 종목 쪽으로 가시는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다 고점 부근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재생에너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 압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증시기상도입니다.